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탭 액티브 프로가 있는데 이름이 정말 길죠? 오늘은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기를 부팅하면 환영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펜을 다시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찾으세요. 보시다시피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도 영국가 선택되어 있네요. 저는 정말 절대 영국 시민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데 묶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가진 법들과 함께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법은 정말 형편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있잖아요? 필리핀으로 할게요. 필리핀이 엄격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영국보다는 훨씬 낫죠. 다음으로는 사용자 동의서가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 다시 돌아가면 바로 이 페이지가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요. 저는 나라별로 지역을 선택해서 나눠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옵션 중 하나는 주로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국은 아니에요.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제가 유럽연합을 추천하는 이유는 EU가 소비자 권리에 있어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비교도 안 됩니다. 비록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와 기업에게만 자유로운 나라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당신을 완전히 속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어떤 것이든 선택하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 특히 소비자 친화적인 변화는 주로 이곳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역 출신으로 간주된다면 기기가 그 변화를 허용하도록 강제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유럽연합에서는 애플이 자신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서드파티 앱스토어의 iOS를 개방하도록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사실상 계속 불평하고 떼쓰고 반발해왔죠. 그리고 그걸 거부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면서도 사람들이 애플세를 내지 않고 애플을 쓸 수 있게 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사실상 계속 미루고 유럽의 강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온갖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EU는 이런 상황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그런 꼼수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사실상 애플에게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협조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애플이 협조한다면 분명히 유럽에서만 협조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돈을 잃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 돈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발적으로는 물론이고 법원 명령이 있어도 애플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선택할 거고 제가 동의하라고 추천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선택사항이니 선택사항에는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른 기기로 간편하게 설정하기입니다. 이제 만약 다른 기기가 있다면 그 기기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무슨 이유에선지 다른 기기로 간편 설정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보통은 여기서 팝업이 떠서 어떤 갤럭시 탭이 있다고 알려주고 이 기기에서 저 기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고 그래서 멋진 간편 설정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럼 수동으로 설정해야겠네요. 어차피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선택 화면입니다. 원하시면 연결해주세요.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이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화면에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한테는 이 버튼이 보이고 여러분께는 안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기가 이미 한번 초기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기를 초기화한 후 두 번째로 설정할 때는 적어도 삼성 기기나 휴대폰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항상 건너뛸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설정 때는 네트워크 연결을 건너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지 않는 이유는 클릭하면 삼성에서 짜증나는 쓸데없는 메시지들이 몇 개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와이파이 설정. ESI 모바일 플랜을 설정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하므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꽤 유용한 정보네요. 다음은 인터넷에 연결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하죠.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죠.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정말 뻔하네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네, 그건 보통 팝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고 기기 보호 기능을 사용하라는 거죠. 거짓말 그만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헛소리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설정하는 동안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고 앱과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보통 보여야 하는 내용이고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기 보호 기능을 사용하세요. 뭐 이런 거요. 진짜 장난하는 건가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실제로 한번 해보죠. 날짜와 시간 이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했어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으니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보여야 하는 정보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뭐죠? 태블릿 보호하라고요? 보호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설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제 목소리에서 풍기는 빈정거림을 느꼈다면 아마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패턴을 선택해 봅시다. 직접 그릴 수 있네요. 계속 진행합니다. 제대로 그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확인합니다. 무슨 일이죠? 이게 제가 보호되지 않은 채로 제 기기가 보호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걸 보세요. 보호 기능이 있네요.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설정 과정에서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네트워크에 로그인하게 강요하고 또 삼성 계정에도 로그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국 기기를 고장나게 만드는 업데이트를 강제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추측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제 사운드바는 삼성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 TV도 약간 사실 그 TV는 그냥 삼성 제품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났어요. 하지만 삼성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의 경우 밝기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죠. 솔직히 인터넷 없이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기기의 수명을 위해서는 보통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스마트 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터넷 없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게 바로 이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그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 옵션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하면 이 기기가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구글 서비스에는 위치 스캔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꺼둘 수는 있지만 단 한 초도 이게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글이잖아요. 어떻게든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결국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는 게 결코 선의에서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어쨌든 그들은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시된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고 여러분을 찾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와이파이나 GPS 같은 것들이 위치 파악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지국은 어떨까요? 블루투스 연결은요? 아니면 글쎄요, 다른 어떤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도 여전히 제 위치를 꽤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혹시 제가 그냥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위치를 숨기려고 심카드를 빼고 모든 연결을 끄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요. 그래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정말 꺼지고 비활성화됐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심카드도 없는데 휴대폰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전히 아는 건가요? 모든 정의상 위치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토글 스위치들이 실제로 작동해서가 아니에요. 좋아요. 계속 이어가 보죠. 그래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려고 하든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짜증나는 게 있는데 바로 자동 차단 기능이에요. 이제 이 부분만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용성 면에서 저를 좀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저를 막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꺼버렸어요. 이 기능이 supposedly 한다는 것들을 살펴보면 검증되지 않은 소스 앱을 차단한다는 거죠. 차단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한 명령도 차단하고 악성 코드 이미지나 메시징 앱도 차단해요. 비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차단합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비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차단합니다. 도대체 누가 아무 데서나 업데이트를 설치합니까? 뭐 하시나요? 브라우저로 가서 GitHub에 들어가서 삼성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나요? 보통은 설정에 들어가면 이 짜증나는 팝업이 뜨잖아요. 삼성 기기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매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설치하세요 라는 알림이 뜨고 그게 진짜로 전체 화면으로 나와요. 매일매일 열립니다. 지금 제 폰에도 떠 있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여기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제는 메시징 앱에서 악성 코드 이미지를 차단한다고 하네요. 저는 악성 코드인 이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미지가 아니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막는 건 애플리케이션의 당연한 역할 아닌가요? 여기 세 번째는 USB 케이블을 통한 명령어 차단입니다. 사실 이 옵션은 ADB 명령어처럼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능에 접근할 때 쓸 수 있어서 저한테는 필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필요하지만 이 옵션은 그걸 꺼버리겠다는 거죠. 이 기능은 여러분이 저렴한 알리익스프레스 케이블을 샀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꽂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한 장난을 칠 수도 있죠. 사실 당연히 알리익스프레스 케이블은 사지 않는 게 좋고 보통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사면 박스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점은 인증되지 않은 소스의 앱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GitHub이나 어떤 웹사이트에서든 설치하려는 모든 종류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삼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는 게 아니라면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소스 토글과는 달리 이건 설치하려고 할 때 꺼달라는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 그냥 차단됐다고만 알려줄 뿐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찾아 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옵션을 꺼두고 가능한 한 최대한 이 기능을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은 꺼둘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꺼둘 수 없는 것은 구글이 도입하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알 수 없는 소스의 앱 설치를 차단하는 이 옵션과 사실상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나와서 우리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정말로 신경 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가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설치할 수 있고 없는지 사실상 지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우리에게 돈을 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냥 꺼지라는 거죠. 돈을 냈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가 있더라도 네,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려면 실제로 돈을 내야 하고 이런저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도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그들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죠. 왜냐하면 그런 앱들은 예를 들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세상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되죠. 구글은 여러분의 모든 정보, 데이터, 시간까지 다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론으로 만약 악성 코드를 없애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안티멀웨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걸 네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개발자를 위해 그걸 유료화 뒤에 숨기는 대신에 말이죠. 이게 별로 해결책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OTA 업데이트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여러분의 기기에서 여러분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바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OTA 업데이트 서비스를 삭제하는 것뿐인데 물론 삭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것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업데이트들은 사실 꽤 유용하죠. 기기를 취약하게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취약성보다는 기기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그냥 삭제하고 보안 업데이트도 안 받을 겁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이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으니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이렇게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갑시다. 보시다시피 이제 기기가 완전히 설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